파이코인이 장기적으로 10달러, 더 멀리 100달러라는 상징적 가격대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넘어 구조적 검토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의 시세는 소수점대에 머무르지만 가격 그 자체가 아닌 공급 구조, 수요의 성격, 규제 친화성, 실사용 유틸리티, 네트워크 효과라는 5가지 축을 기준으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이례적인 장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외부 시장의 레퍼런스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주요 자산의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장기 저점으로 감소해온 흐름은 대형 주체가 거래소를 떠나 자체 커스터디로 옮기는 경향을 강화시켰고, 이는 유통량 축소 유동성, 얕은 가격 탄력성 확대라는 연쇄로 연결되곤 했다. 파이 역시 거래소 내 재고가 체계적으로 흡수된다면 구조적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락업 해제나 마이그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누적되면 단기 공급 압박이 가격 상단을 제한한다. 결국 관건은 순유통량 넷 플로우트이 실제로 줄어드느냐이다. 시장 지표를 세분해보면 파이의 순위는 중상위권 박스권을 오가며 가격은 0, 3달러대 중반에서 미세한 추세 변화를 반복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보유자 구간의 재편이다. 소수의 초대형 보유자 일명 고래의 개체수가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중간 중소 구간 돌고래 참치 소형 보유자의 모수가 완만히 늘어나는 모습이 관측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형 물량의 분산 디스트리뷰션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참여자의 저변 확대이기도 하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시장은 집중도 컨센트레이션가 낮아지면서 매물대가 촘촘해지고 반등 국면에서의 체감 저항은 커지되 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즉, 급등을 어렵게 하지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락업 해제와 마이그레이션의 균형도 중요하다. 특정 월간 기준으로 억 단위의 해제가 예정되는 동안 실제 온체인 변환, 이동 마이그레이션은 추정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표면상 공급 확대 우려와는 달리 단기 시장 유입량은 제한되어 공포 대비 덜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거래소로 유입되는 순물량이 늘면 매매 회전율이 높아져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심리적 지지 저항이 빠르게 갱신된다. 이 두 흐름의 줄다리기가 현재 파이의 가격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틸리티 측면에서 파이는 단순 채굴형 보상 토큰을 넘어 사용 시나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신규 온라인 서비스의 출현과 초기 게임 엔터테인먼트, 모듈의 농장형 콘텐츠, 경쟁 모드 등은 토큰 소지 동기를 투기 사용으로 일부 전환시키려는 시도다. 물론 초기 단계의 게임 앱은 토큰 가격 그 자체를 밀어 올리기보다 쓸 일을 만들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커뮤니티 내 경제 활동을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토큰이 쓰이기 시작하면 토큰 흐름이 생기고, 흐름은 곧 네트워크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 모델을 부른다. 이런 경로는 느리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외부 마케팅 없이도 점진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 채굴률 하향은 또 다른 함의를 남긴다. 과거보다 시간당 월간 획득량이 줄어들면서 신규 공급압은 완만해지고 토큰 희소성은 체감상 높아진다. 채굴 인센티브가 낮아지면 단기 참여자, 캐시백 관성으로 들어온 유저는 일부 이탈할 수 있지만 남는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충성도와 유틸리티 지향이 강하다. 커뮤니티의 결속도는 이런 국면에서 강화되기 쉽다. 다만 공급 둔화가 곧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유틸리티, 즉 토큰을 보유하거나 소비할 이유가 동반될 때만 가격은 체계적인 우상향 경로를 갖는다. 기술 규제 축에서 파이는 신원 검증 KYC, KYB과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에 시간을 들여 접근해 왔다. 이는 상장 지연, 유동성 미흡, 느리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장기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선택이다.
규제 친화성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금융 영역과의 접점을 넓힌다. 실제로 조용한 API 통합, 파트너, 네트워크 접속, 금융권 표준에 가까운 보안 운영 요건을 갖추는 작업은 외부 노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대형 호재가 적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단 문턱을 넘으면 뉴스 한 줄보다 훨씬 끈질긴 네트워크 효과가 뒤따른다. 가격 시나리오를 수치로 정리해보자. 10달러는 현재가 대비 수천 %의 누적 상승이 필요하고 100달러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멀티플을 요구한다. 이 간극을 메우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1. 실사용 유틸리티가 반복적으로 검증될 것 결제, 게임 서비스 접근, 권한 온체인 멤버십 등. 2. 순유 통량이 구조적으로 줄거나 최소한 완만하게 늘어날 걸라, 거뷰통 전환 속도 관리, 거래소 내재고 흡수, 장기 보유 인센티브. 3. 규제, 보안 리스크가 사건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가격의 체계적 우상향은 요원해진다. 반대로 세 가지가 겹쳐 작동하면 외부 자본기관, 얼리 대중이 들어오기 쉬운 신뢰의 임계치를 넘는다. 커뮤니티 심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 과도한 기대를 조성하던 서사는 점차 힘을 잃었고 단기 급등을 노리는 군중은 다른 테마로 이동했다. 남은 이들은 느리지만 실제로 쓰일 무언가를 기다린다. 이런 정서가 자리 잡으면 가격은 단기간 폭발 대신 완만한 바닥 다지기를 반복한다. 이후 외부 이벤트 규제권 내 공식 통합, 대형 파트너십, 주요 서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지표 폭증 등가 나타나면 이전보다 낮은 저항으로 추세 전환이 가능해진다. 즉, 기대 실망 현실화의 3단계를 밟아가는 중간 국면에 가깝다. 경쟁 구도에서 상위 체인과 프로토콜은 이미 탄탄한 개발자, 자본 생태계를 갖고 있다. 이들과 직접적인 기술 스펙 경쟁을 벌이는 대신 파이는 모바일 커뮤니티 실사용이라는 틈새의 결을 다르게 가져간다. 휴대폰 채굴이라는 독특한 진입장벽 완화 모델은 기술적 정교함 대신 사용자 베이스의 광범위함을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사용자 기반이 충분히 넓다면 토큰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내 적립금 이용권 접근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능적 전환이 일어나면 가격은 더 이상 외부 자본의 기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내부 경제 활동의 총합 즉 네트워크 내 GDP가 중요해진다. 리스크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락업 해제와 유통 전환의 타이밍 미스매치가 반복되면 가격은 상단이 눌릴 수 있다. 둘째, 유틸리티 론칭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커뮤니티 피로도가 누적된다. 셋째, 규제 환경에서의 작은 사건도 시장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기회 요인도 뚜렷하다. 신원 기반의 네이티브 사용자 풀, 모바일 우선의 참여 구조, 낮아진 채굴 인플레이션, 초기 유틸리티의 점진적 확장, 그리고 느리지만 지속적인 파트너 연동 가능성 등이다. 이 모든 변수가 상쇄 증폭되며 가격 경로를 만든다. 결론적으로 파이코인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단기 급등을 노리는 서사보다 일상 속에 스며드는 사용성의 증거가 한 줄씩 쌓일 때 이 프로젝트의 평가는 달라진다. 커뮤니티가 유통량 관리에 참여하고 개발 서비스 팀이 반복 가능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며 규제 친화적 연결고리가 늘어날수록 가격은 반등보다 재평가라는 단어에 가까워진다. 10달러, 100달러라는 숫자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매일 왜 이 토큰을 쓰고 무엇을 얻는가? 여기에 설득력 있는 답이 축적되는 순간 시장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반응한다. 지금의 파이는 바로 그 답을 만들어가는 중간 과정에 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가 결국 오래 남는다.